안녕하십니까.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섭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의 법령, 안전수칙 사전 준비사항, 현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앞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드론 사고 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건 사고 영상, 사진들을 보시게 될 텐데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아찔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 놀란 가슴 쓸어 담느라 초기에 대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30cm도 뛰기 힘든데 드론은 150m를 날아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드론은 사고 위험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드론의 사고는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사고입니다. 드론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륙 직전, 직후 또는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첫 번째로 드론이 비행 전, 이륙 전이나 이륙 직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로 드론의 프로펠러에 찢기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잠시 부주의로 시동이 걸렸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종아리 쪽이 다칠 수 있고 아니면 조종자가 조종기를 켜서 들고 있고 부조종자가 드론에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이 착륙장에 가져다 놓는 순간 조종기를 잘못 건드려 시동이 켜져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기체의 전원을 맨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항상 비행 전 마지막 단계로 기체의 전원을 넣고 비행 후 제일 처음으로 시동을 끄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행 중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면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합니다. 2인 1조로 나가셨다면 한 명은 피해자를 살피고 한 명은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먼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 후 사고 현장을 수습하신 다음 바로 지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드론의 사고는 여느 교통사고와 다르게 112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크게 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지방항공안전청장에게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의거하여 신고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각 지역마다 지방항공청이 있는데 그곳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승인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처벌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비행 승인을 받으시고 비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수습. 두 번째, 상위 기관 보고. 세 번째, 관할 항공청에 사고 신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에겐 보험이 있으니까요. 대인과 대물은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니 우선 사고 수습 먼저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신주에 의한 추락 또는 전선 파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전 본사와 전화하여 시스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신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시스템적으로 해당 지사에 연락이 가고 바로 수리기사가 해당 지역으로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간단하게 몇 백부터 수억 원까지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비행하실 때 전선이 이착륙장 근처에 보이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전선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착륙장을 선정하실 때 주로 마을회관, 공터에서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널찍하고 좋기는 한데 마을회관 잘 보시면 전선이 엄청 많습니다. 전기선, 전화선 등 많으니까 웬만하면 한적한 데서 날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전신주 사고가 나게 되면 감전의 우려가 없는 근처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9번 더하기 1, 2, 3으로 전화하시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한전에서 현장 출동반이 와서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를 지원을 통해 본원으로 전달하시고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보험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드론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의 체계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지방항공청으로 사고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사고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 드론만 부서진 사고는 그냥 조용히 사무실에 와서 한빛 드론으로 전화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큰 사고의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때 역시 비행 승인, 촬영 허가가 나 있지 않으면 이에 따라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3월 1일부터는 250g 이상 2kg 이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교육 여부도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선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주로 수동으로 이착륙을 하거나 조종을 할 줄 안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방향타를 잘못 건드려서 드론이 방향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수동 조종은 자동 조종 시 위험 상황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행 중 새를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원래 하늘은 새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 인간이 넘보게 된 것은 불과 120년도 되지 않았죠. 우리가 빠르고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새들은 몇 천년, 몇 만년 전부터 하늘은 본인들의 영역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쇳덩어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 새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어이없지 않을까요? 그 쇳덩어리들이 잠시 지나갑니다 라고 새들과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인한 드론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드론을 많이 비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일은 충분히 겪어보셨을 거예요. 드론 운전 중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노컨트롤이 아닌데 갑자기 드론이 추락해 있고, 갑자기 신호가 끊겨 드론을 찾아보니 프로펠러가 부러져서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실전에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황조롱이, 독수리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행점검 비행 중 갑자기 드론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주변에 황조롱이를 잡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새를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해서 리턴 투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황조롱이들이나 새의 공격을 더 쉽게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새의 습성을 살펴보면 바람을 이용하여 활강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고도를 급상승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팁인데요. 지명에 매응, 수리응, 까마귀 오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드론을 공격할 새들이 많을 수 있는 지역이니 조심해서 운영하시고, 드론 운영 시간대도 큰 새들이 움직임이 적은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선 내용들로 인해 드론을 분실하거나 추락 또는 실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저희의 드론을 찾아야 합니다. DJI GoPro 앱에서 드론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에서 DJI GoPro 앱을 실행시킨 다음 오른쪽 상단에 3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Find My Drone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지도가 활성화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지막 비행 위치가 빨간색 화살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검은색 상자와 함께 아래쪽 숫자가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검은색 상자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드론이 어느 위치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은 드론의 마지막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구글 지도에 넣으시고 찾으시면 짜잔, 빨간색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내비게이션에 쳐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정확하게 그 지점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반경 500m에서 1km라고 생각하시고 수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분실, 실기하셨다면
혼자만 찾을 것이 아니고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실기된 곳이 숲이라면 조를 나누어 함께 이동하며 나무 위, 가지와 바닥을 함께 수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서 드론을 찾게 되면 다들 기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잘 작동하는지 무조건 장착해서 비행해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고 당일은 그냥 사무실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론 한번 추락하면 정신도 없고 정황이 없으니까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찾았잖아요? 그러니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동료들의 위로도 받으시고 정신 차리신 다음 사무실에서 프로펠러부터 SD카드 여부, 모터, 암대 배터리 장착 부분 이격 등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드론을 좀 아는 직원이 대신 점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야외에서 프로펠러는 장착하지 마시고 전원을 켜서 조종기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지, GPS 수신은 잘 되고 있는지,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괜찮은지 등 기본 점검을 하신 후 그래도 이상이 없다 싶으면 드론을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수동으로 비행을 잠시 해보세요. 이때 웅, 웅 이렇게 하는 게 아닌 호버링, 자세 유지를 잘 하는지, 기체가 흘러가지는 않는지 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조종탄은 잘 먹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게 한쪽 모터만 이상이 생겨 조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움직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심히 날리시면 되고요. 만약 이상이 있고 파손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한빛 드론으로 꿈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가 기계를 잘 만진다고 드론 뜯지 마세요. 어차피 뜯어도 모르실 거고 드론은 아주 예민한 기체이고 이것저것 부품들 간 연관성이 높은 기계라 아무리 본인이 기계를 잘 만진다고 생각하셔도 못 고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의 사건, 사고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의 내용보다는 조금 흥미롭죠? 막 사고도 나고 어디 가서 받고 찾아다니고 활동적인 파트라서 심심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충북지원에서는 이번에 지원을 중심으로 사무소의 모든 드론 담당자가 드론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지식 정보를 공유해서 드론 매뉴얼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처음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드론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관가하고 넘어갈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